반갑습니다. 오늘은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집안에 유리창이 깨어진 곳은 없습니까? 집안 구석 베란다라든지 어느 한 곳에 조그만 흠이라도 한 곳이 없나요? 유리창이 깨어진 곳이 없는지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깨진 유리창 이론은 1969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필립 짐 바르도 교수가 주창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실험을 했는데 허술한 치안의 골목길에 차를 두 대를 놔두었습니다. 그 차가 두 대인데 하나는 본닛만 열어두고 다른 하나는 본닛도 열고 유리창을 조금 깨어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본닛만 열어둔 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닛을 열고 유리창을 조금 깨어놓은 차량은 그려놓은 지 10분이 안 되어가지고 금방 도둑이 들어와서 배터리를 떼내가고 타이어를 떼내가고 낙서를 하고 멀쩡한 차체를 다 두드려 패서 부수고 오줌도 누고 쓰레기도 버리고 순식간에 그것이 바로 쓰레기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쓰레기장이 되고 만 것,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론을 보고 켈린 교수라는 분이 몇 년 뒤에 뉴욕 지하철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워낙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 사고를 좀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할까 하다가 지하철에 있는 낙서를 지우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벽면에 있는 낙서만 지워보자. 다른 거 일치하지 말자. 그래서 낙서만 다 지우게 했습니다. 낙서만 지웠더니 범죄율이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그런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낙서만 지웠더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옆에 껌이나 누가 침을 뱉어놓은 자리가 있으면 나도 예사로 침을 뱉을 수 있고 껌을 버릴 수가 있죠. 그러나 아무도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 됩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 거미가 있다고 하면 괜히 턱 만져보고 싶고 쳐보고 싶고 더 깨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만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울은 감히 손을 못 댑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보통 결혼을 해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존중하고 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주 아이디얼하지만 많은 가정에서 남편 또는 아내가 상대방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당신은 입다다, 당신은 몰라, 당신은 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은근히 퉁을 빈다든지 비교를 한다든지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 순식간에 깨어진 유리창이 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 다른 모든 남자도 그 아내를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말을 함부로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동네 아줌마들도 그 남편을 다 무시합니다. 이미 깨진 유리창은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쓰레기도 버리고 오줌도 누고 차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깨진 유리창의 이론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존대해야 되고 아껴줘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그 상대를 귀하게 생각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 깨진 유리창의 이론입니다.
최근에 제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우리 집이 하도 입주한 지 오래가 되어가지고 15년 이상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싱크대가 조금 내려앉았어요. 문이 덜렁덜렁합니다. 문이 왜 이렇지? 하고 싱크대에 문짝을 이렇게 제가 두드려 맞추고 이렇게 해서 바로 맞춰 주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다른 쪽 문이 덜그덩덜그 열려요. 이것도 왜 이래?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접착제를 붙여서 이렇게 또 맞춰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실에서 베란다 쪽으로 나가는 그 유리 창문이 또 이렇게 삐걱삐걱 잘 열리질 않습니다. 롤러 이상인가 해서 전문가 와서 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틀 자체가 다 이렇게 좀 내려앉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 또 봤더니 천장에 있는 이렇게 조명기구가 막 터지고 또 유리창도 이렇게 좀 몇 개 깨어져 있고 바닥도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닥에서 바닥이 물렁물렁해서 뜯어보니까 안에 물이 좀 차 있고 안에 곰팡이가 새까맣게 설어 있고 벽지도 막 퇴색이 돼가지고 하얗게 보기가 싫게 돼 있고 이야 이거 이렇구나. 그래 딱 느낀 것이 15년이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온 지 15년 지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 집도 굉장히 새 아파트였고 아주 찡찡한 아파트였는데 15년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됩디다. 싱크대만 내려앉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싱크대만 바꾸려고 하다가 결국 올 수리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티코 사러 갔다가 그랜저 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건 아파트에서 싱크대가 내려앉고 문짝이 흔들거릴 정도가 되면은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구나. 이미 그때가 됐다는 것이구나. 한번 갈 때가 됐구나. 그래 생각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니까 어디 하나 고장 안 나는 데가 없어서 전부 다 갈았습니다. 전부 다 고치고 문짝까지 뜯어내고 다 갈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만한 상황이 되대요.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15년이라는 세월이 그랬구나. 그동안에 만약에 내가 정원의 한 부분이 집이 문짝이 들끓었다든지 또는 싱크대가 내려앉았다든지 이럴 때 그때마다 보수를 해 주었더라면 전체적으로 황폐가 되는 것은 피했을 텐데 왜 이렇게 그대로 방치를 해뒀을까? 한 군데에 방치를 해두면 결국 모든 군데에 방치가 다 되는 것입니다. 문도 내려앉고 유리도 깨지고 바닥도 더러워지고 결국 다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두 군데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이미 베린 몸이라고 포기를 하게 된 겁니다. 포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손을 안 대는 거죠. 유리창이 하나 깨어지면 차체도 갈지도 않고 닦지도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이미 베린 몸.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면 전체가 다 황폐가 되고 깨어지는 것은 순식간. 엔트로피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 연력학 제2법칙을 말합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질량 불변의 법칙.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도, 질서가 없어지는 것, 무질서도, 무질서의 농도, 무질서의 수준, 이것이 점점 증가해지는 법칙. 모든 신품은 시간이 흐르면 점점 고물이 되어간다. 이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늙어간다. 늙어서 죽는다. 새 차는 중고차가 된다. 중고차는 고물이 된다. 이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처음에는 질서 정연했던 것들도 시간이 가면서 점점 무질서가 많아진다. 무질서도가 심해져서 쓰레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지만 쉬운 말로 하면 쓰레기가 되는 법칙이에요. 쓰레기가 되는 법칙. 모든 좋은 것, 모든 새 것, 모든 신품은 시간이 흐르면 점점 쓰레기가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씁니다. 그래서 한 번 유리창이 깨어져 버리면 유리창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쓰레기장이 되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몸에도 마찬가지예요. 한쪽 구석에 병이 들면은 빨리 그 병의 근원을 찾아내서 병을 치료하고 본치, 근본 치료를 본치라고 그러죠. 이 본치와 대구에는 말을 표치라고 합니다. 표치라고 하는 것은 겉에만 잠깐 이렇게 해서 그 치료만 하는 것을 말하고, 본치라고 하는 것은 근본 치료를 말하는 것이죠. 본치를 해서 병의 발본 세곤을 해야 되는데 이미 베린 몸이라고 그대로 놔둬버리면은 점점 엔트로피가 증가되어서 무질서도가 심화되어서 점점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아기 때는 얼마나 몸이 포동포동하고 아기 살이 이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늙고 점점 사람이 무질서도가 많아지면서 사람이 쭈글쭈글해지고 죽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보수를 해주고 그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그때마다 빨리 재빠른 조치를 취해준다면 전체가 쓰레기가 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수명도 길어질 수가 있고 또 안전하고 이쁘고 건강하게 보존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포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 되는 거죠. 깨진 유리창의 이론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깨어진 유리창을 4번만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유리가 금이가 있다. 처음에는 굉장히 성가시죠. 두 번째 보면은 반밖에 안 보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별로 거슬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부터는 그 금과 유리는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는 원래 금이 간 거야.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깨진 유리창의 이론. 4번만 보면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고 습관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우리 몸의 건강을 우리가 체크할 때에 조금만 이상이 와도 빨리 센서블하게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그러한 증상이 계속 올 때에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씩 가슴에 통증이 와서 하게 아프고 찌릿하게 아픈 증상이 왔을 때 처음에 왜 이렇지? 이렇게 하다가 이게 한 4번만 그런 증상이 생기면 나는 원래 그런 거야. 뭐 그렇게 살아갔는데 뭐 이렇게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이제 심근경색증, 협심증이 와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갑자기 죽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은성작 소설 동의보감에 보면 금간 그릇도 곱게 쓰면 오래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뭐 사실 유리창이 깨어지지 않을 수가 있나요? 유리로 만든 것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사람의 몸이 완전한 것입니까? 몸이 병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고 날 수밖에 없죠. 사람이 당뇨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 600만 명이고 당뇨의 전 단계인 공복시 혈당이 100에서 120 정도 되는 이 사람들 내당능장애라고 하는데 내당능장애까지 합친다면 1000만. 1000만 인구 당뇨 환자. 당뇨 대란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뇨 천국입니다. 그러면 당뇨가 걸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자, 당뇨가 걸리면 일단 유리창에 금이 간 겁니다. 깨어진 것이죠. 금간 그릇도 곱게 쓰면 오래 간다. 비록 당뇨가 걸리다 하더라도 당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조심할 것은 하고
그때그때마다 최대한의 케어를 해준다면 합병증 없이 마치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당뇨의 위험한 것이 합병증 아닙니까? 합병증. 합병증으로서 혈관 장애가 생기는 것이 당뇨의 무서운 것이죠. 당뇨 자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혈압. 고혈압 없는 사람이 있나요? 35세를 딱 넘으면 그때부터 노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혈압도 올라가기 시작해서 엄청나게 고혈압 인구가 증가합니다. 나이가 50대를 넘어서 고혈압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이미 깨진 유리창이라고 포기를 할 것입니까? 갑자기 풍이 오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수명론으로 받아들일 것입니까? 고혈압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음식을 조심하고 습생을 조심하고 운동을 할 것이며 어떤 마인드,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떻게 우리 몸의 기를 가볍게 할 것이냐. 이런 걸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익혀서 열심히 훈련하면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금간 그릇도 곱게 쓰면 오래간다. 아무런 합병증이 없이 혈압은 좀 높지만은 그대로 장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친구처럼 사는 것이에요. 친구처럼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처럼 찾아옵니다. 병 중에는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도무지 못 고치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고칠 수 있는 병은 빨리 고쳐야 되지만 못 고치는 병은 친구처럼 삼아야 됩니다. 물론 좋은 친구는 아니죠. 그러나 일병식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일병식천. 한 가지의 병이 있으면 1000가지의 다른 병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발에 무좀이 있는 사람은 발을 열심히 씻게 됩니다. 무좀이 없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씻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위장병이 있는 사람은 음식을 더 조심해서 먹게 돼서 소식하게 되고 자극이 있는 음식을 안 먹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의 병 때문에 비만이 막아지고 암이 막아지고 또 고혈압이 막아지고 당뇨가 막아지는 예방이 되는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기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일병식천. 우리 병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병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의 병이 있으면 그 병 때문에 미리 막아낼 수 있는 1000가지의 병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혈압이라든지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이러한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리 같은 이 몸뚱아리 깨진 유리창이 참 영원토록 건강할 수는 없지만은 이미 유리창에 금은 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건사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훈련을 많이 한다면 많은 병들을 막아주는 큰 유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버려버리고 포기하고 관리를 안 한다면 곧 쓰레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오래된 환자들, 중풍 환자라든지 치매 환자들 이런 제가 환자들을 볼 때마다 이런 환자들의 치료는 보호자에게 달려있다고 합니다. 보호자의 관심과 보호자의 기도와 보호자의 사랑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더 나을지 더 치료가 안 될지 하는 것은 의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보호자, 가족들이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가족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치료되지 못할 병이 없죠. 그러나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쉽사리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쓰레기화되고 쓰레기장화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이론. 내가 버리고 내가 포기하면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가족, 내 자식들, 내 교회, 내 직장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케어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는 던져놓고 자기는 버려놓고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거 얼마나 모순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가 해라.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깨진 유리창 이론을 말할 때 영적인 문제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짓는 영적인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두 번, 4번 정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 버리고 잊어버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순식간에 깨진 유리창이 되어버립니다. 육체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깨어져 버립니다. 영혼이 깨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고칠 생각도 안 하고 고칠 수도 없고 고칠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유리창이 깨어지는 그때그때 고쳐야 되는데 마치 우리 아파트가 처음에 조금 이렇게 망가져 왔을 때 바로바로 그때그때 고쳐주시면 괜찮을 걸. 자꾸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싱크대 밑에 수도관에서 물이 조금씩 흘렀을 때 바로 그냥 그것만 고쳤으면 되는데 그냥 놔뒀더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지고 장판 속에 들어가가지고 장판 전체가 울렁거리면서 곰팡이가 피고 나무가 썩고 그러면서 결국 장판을 다 걷어내야 되고 장판이 상하니까 벽지까지 상하게 되고 엄청난 대공사를 해야만 되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 제가 이번에 집공사를 하면서 참 절실히 느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일상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나의 눈에 익숙해져 있고 내 귀에 익숙해져 있고 심지어는 맛에 익숙해져 있고 내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몸에 붙은 그러한 것들이 혹시 깨어진 것은 아닙니까?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반드시 치료해야 될 것이고 반드시 끊어야 될 것이고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해져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내 자신이 내 자신을 근사하지 아니하면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몸을 깨끗하게 건사할 줄 아는 사람, 내 영혼을 깨끗하게 관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죠. 내가 내 자신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내야 내가 다른 사람도 회복시켜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깨어져 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수리해가면서 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공사 중이라고 하죠. 비록 완전하지 못하지만, 비록 많이 깨어진 부분이 있지만 그때그때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건강을 회복할 줄 아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